그만큼 쿠팡한테는 글로벌 확장이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렇죠. 대만에만 집중을 하고 있어요. 대만에서도 테스트를 거쳤는데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 쇼의 진행을 맡은 선표 기자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최근 쿠팡이 집중하고 있는 여러 신사업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신사업들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신사업들을 어떤 방식으로 키워나가고 있는지 저희 아웃스탠딩의 이성봉 기자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봉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봉입니다. 예. 오늘은 뭐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좀 살펴볼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쿠팡 신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예. 쿠팡은 신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실적을 공개를 하고 있어요. 예. 신사업이라고 하면 쿠팡이츠, 대만 사업, 예. 팝패치, 쿠팡플레이 등이 포함된 실적을 얘기하고요. 예. 오늘은 올해 2분기 실적 공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쿠팡이 신사업에서 어떤 실적을 내고 있고 예.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사업들의 구체적인 재무 성과에 대해서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실적을 보면 예. 쿠팡은 이제 성장 사업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예. 신사업에서 대만, 쿠팡이츠, 팝패치 등 실적을 묶어서 공시하고 있어요. 예. 분기마다 해당 실적을 공개하고 있는데 올해 2분기에는 신사업 매출이 대략 1조 1,970억 원 정도 기록을 했고요. 쿠팡은 2분기 신사업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72% 증가했다고 밝혔어요. 그 4배나 커진 거죠. 근데 이게 작년이랑 비교하면 조금 정확하진 않은 게 팝패치의 실적이 올해 1분기에 포함이 됐어요. 팝패치 실적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갑자기 커진 거고요. 여기서 잠깐 그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팝패치는 이제 쿠팡이 인수한 글로벌 이제 명품 중개 플랫폼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규모로 보면 예. 쿠팡 전체 매출 중에서 10%가 지금 신사업에서 나오고 있다. 예. 쿠팡 전체 매출이 분기에 10조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1조가 신사업에서 나오고 있고요. 신사업 규모가 쿠팡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돈을 벌기는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약간 적자도 상당 부분 보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뭐 실정은 어떤가요? 맞습니다. 거의 지금 대부분의 사업들이 적자인 상태고요. 적자 규모도 작지 않아요. 지금 적자 상태를 보면 2분기에 1,680억 원 정도의 적자를 기록했고요. 여기서 제가 적자 표현하는 거는 이제 조정 에비타를 표현하는 건데 이제 조정 에비타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에비타는 현금 창출 능력을 보는 건데 이제 상각 전 영업이익을 얘기하죠. 이게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선표님이 쓰신 기사가 최근에 쓰신 기사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아실 수 있고요. 적자 규모는 2분기 전체가 작년보다 신사업에서 87%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적자가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매출 규모도 커졌고 적자도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걸 보면은 이제 신사업이 크게 뭐 대만 사업도 있고 팝패치도 있고 뭐 쿠팡 이츠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신사업별로 약간 성과를 확인할 수는 없는 건가요 현재로서? 이게 신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있어요. 쿠팡은 실적 공시를 할 때. 다만 쿠팡은 팝패치를 제외한 실적 이렇게 표현을 해서 따로 공시를 하고 있는데요. 팝패치 실적이 올해 1분기부터 포함이 되면서 이제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팝패치 실적을 제외한 거를 보면 매출 5,790억 원 정도 났고요. 적자는 2,260억 원 정도 적자가 났어요. 그러니까 신사업 전체 매출에서 절반 정도가 지금 팝패치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외에 대만, 쿠팡이츠가 여전히 큰 규모의 적자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팝패치를 제외하면 신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177%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매출 규모는 늘고 있다. 팝패치를 제외하고라도. 그다음에 1분기랑 비교해도 43% 증가했다. 계속 가파르게 성장하는 추세다. 이렇게 볼 수 빠르게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는데요. 그 전분기 대비 43%면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부터는 좀 이제 각 사업별로 좀 상황을 체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이제 뭐
시청자분들한테 가장 익숙한 쿠팡 이츠부터 한번 살펴보죠. 네, 신사업 중에서 성장세가 가장 눈에 띄는 게 쿠팡 이츠였어요. 예, 이번 분기에 애널리스트들이 가장 관심을 둔 사업도 쿠팡 이츠였거든요. 김범석 의장이 쿠팡 이츠에 대해서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직접 말을 하기도 했고 그 원인으로는 유료 membership, 쿠팡의 유료 멤버십이 이제 무료 매달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그 혜택이 가장 영향을 줬다. 그래서 이용자 수, 이용자의 사용 빈도가 늘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신사업 매출 중에 이제 팟패치를 빼면 쿠팡이츠가 비중이 굉장히 큰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인지 공개는 안 됐지만 업계에서는 쿠팡이츠가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비중이 큰 것으로 보고 있고 팟패치 아마 다음이 쿠팡이츠일 거다 이렇게 보기도. 저희가 이제 지난번 방송에서도 얘기했듯이 쿠팡이츠가 굉장히 이제 공격적인 마케팅을 피면서 배달업계 2위 자리를 이제 확실하게 굳힌 것 같은데 현재 쿠팡이츠 이용자 수는 얼마나 되고 또 그게 이제 과거 비교하면 얼마나 늘어난 건가요? 쿠팡이츠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를 봤는데요. MAU라고 하죠. 올해 그렇죠. 1월에 550만 명이었고요. 7월에 760만 명, 8월에 810만 명.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7개월 만에 46%의 이용자가 증가를 했거든요. 이거는 4월부터 시작된 유료 멤버십 회원들 대상으로 한 무료 배달 서비스 덕분이었고요. 무료 배달은 배달앱 시장 전체를 흔들 정도로 그냥 파격적이었고요. 무료 배달 덕분에 쿠팡이츠는 요기요를 따돌리고 점유율 2위에 올랐어요. 요기요는 560만 명으로 쿠팡이츠랑 200만 명 이상의 격차가 이제 벌어졌고요. 소규모 배달 앱들도 타격을 입었다고 합니다. 쿠팡이츠의 이런 성장세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두잇 같은 경우 서울에 이제 몇 개 지역에서만 하고 있어서 MAU 한 10만 명 정도 규모가 됐는데 이것도 좀 줄어들었다 거래액이.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쿠팡이츠 무료 배달 이후에 전반적으로 배달앱 시장이 좀 흔들렸다. 그 정도로 파격적이었고 힘이 센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쿠팡이츠가 이제 업계를 뒤흔들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근데 쿠팡이츠만 놓고 보면은 쿠팡이츠도 아직도 그 적자인 상태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직 적자인 상태이고요. 다음 과제는 그래서 수익성이겠죠. 무료 배달로 출혈 경쟁이 근데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수익성 강화를 위해서 뭔가 할 것 같진 않고요. 계속 출혈 경쟁을 이어갈 것 같고 흑자 전환은 당장은 단기간에는 어려울 걸로 보여요. 그냥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계속 투자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김범석 의장도 이번 분기 때 이와 관련해서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쿠팡이츠가 규모가 커지면서 비용 구조가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용자가 커졌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은 어렵지 않다 이렇게 직접 언급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쿠팡이 그동안 해왔던 방식이죠. 규모를 키워서 수익성을 강화하는 그거를 쿠팡이츠에서 계속 할 것으로 보이고요. 멤버십 경쟁이 이제 배민도 시작했기 때문에 멤버십에 어떤 혜택을 줄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쿠팡이츠의 성장이 그거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신사업은 이제 대만 사업인데 이 대만 사업이야말로 약간 쿠팡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약간 전초기지다 이런 좀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쿠팡이 나스닥 미국에 상장한 뒤에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내수 기업 한국 내수 기업이 무슨 미국에 상장을 해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만큼 쿠팡한테는 글로벌 확장이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에서 테스트 사업을 했었어요. 근데 일본에서 사업을 접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만에만 집중을 하고 있어요. 대만에서도 테스트를 거쳤는데 2021년에 대만 수도 타이베이에서 배달 서비스 이때는 퀵커머스의 형태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테스트 이후에 이제 주력하는 방향은 이제 크로스 보더로 보여요. 이제 대만에서 크로스 보더의 잠재력을 확인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크로스 보더는 이제 국경을 넘나든다 뭐 이런 의미인데 이커머스에서 크로스 보더는 직구, 역직구 이런 걸 돕는 플랫폼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 대규모 투자금을 쓰면서 지금 물류망 구축도 대만에서 하고 있고요. 2022년에 대만 타오이안시에 통합 물류센터를 지었어요. 그러면서 로켓 직구, 로켓 배송 서비스를 개시했고요. 올해는 3번째 물류센터를 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원래 이렇게 물류망을 구축하는 게 상당히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 작업인데 이런 걸 보면 이제 쿠팡이 대만 사업에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다, 투자를 적지 않게 하고 있다, 약간 이렇게 보이네요. 그렇죠. 투자 금액이 점점 커졌더라고요. 쿠팡의
대만 내 투자 금액을 누적으로 보면 3,600억 원에 달한다고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 대만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올해 4월에 대만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가 쿠팡이 신청한 투자를 승인했는데 그 규모가 2,530억 원 수준이었고요. 예, 예. 대만 경제부는 작년 말에도 쿠팡이 신청한 투자금을 이제 승인해 줬는데 그때도 1,030억 원 규모였어요. 그러니까 반년도 안 되는 기간에 3,600억 원 정도의 돈을 대만 사업에 투자를 한 겁니다. 네. 이 규모 자체는 대만 시장에 이제 모모란 이커머스가 있거든요. 예, 예, 여기 회원 1,000만 명이 넘어요. 근데 이 규모 있는 대만에 손꼽히는 이커머스가 있는데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투자금 3,600억 원의 투자금이 모모의 자본금의 3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직 투자 단계이기 때문에 적자를 감수하면서 고객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크게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대만에도 이제 모모 같은 현지 이커머스 업체들이 좀 자리 잡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이커머스 업체들이 그냥 쿠팡이 이제 점유율을 확대하는 거를 그냥 두고만 보지는 않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쪽에서는? 대만 경쟁사들이 굉장히 쿠팡을 위협적으로 느끼고 있더라고요. 예, 이제 예. 모모 아까 얘기한 예. 이커머스와 PC홈이라는 곳이 있는데 동남아시아 최대 이커머스인 쇼피도 지금 대만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대만 이커머스 시장도 지금 경쟁이 굉장히 심한 상태인데 예. 쿠팡이 이들에 비하면 아직 작아요. 아직은 작고요. 그런데 경쟁사들이 쿠팡의 확장이 굉장히 공격적이니까 약간 긴장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PC홈 회장이 직접 쿠팡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6월에 주주총회에서 PC홈 회장이 가격 경쟁에서 쿠팡을 따라가는 것이 어렵다. 이게 대놓고 말하기도 했어요. 쿠팡이 당장 돈 벌 생각 없이 아주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팔고 있기 때문에 위협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거는 모든 대만 쇼핑 유통 기업들이 직면해야 되는 위기다. 문제다.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자를 내면서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는 쿠팡의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이게 공개적으로 드러난 거고요. 대만 기업들은 쇼피가 이제 대만에 들어와서 크는 모습을 이미 한번 겪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쿠팡도 비슷한 양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낮은 단가로 고객을 키우고 수익성보다 점유율 확보하는 그러니까 대만 이커머스도 굉장히 지금 쇼피가 들어온 것처럼 쿠팡도 그렇게 들어오는구나 위협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쿠팡에 따르면 대만에서 이제 올해 판매량 거래량이 작년보다 3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미 효과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뭐 대만까지는 이 정도까지 살펴보면 될 것 같고, 근데 그 명품 거래 플랫폼 이제 팟패치 얘기를 좀 해보려고 네. 하는데요. 네. 이 팟패치는 약간 근데 인수할 때부터 약간 우려가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쿠팡이 팟패치 인수했을 때 예. 이제 관심을 갖고 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굉장히 우려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 6,500억 원에 인수했는데 예. 그때 당시 헐값에 인수했다라는 이제 표현도 있었지만 당시에 온라인 명품 시장 성장세가 이제 꺾여서 둔화하고 있었고 침체기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쿠팡이 이제 인수를 한 거였거든요. 쿠팡의 그 동안에 또 패션 사업 성과가 또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렇죠. 쿠팡이 팟패치를 인수해서 잘할 수 있겠어? 뭐 이런 이제 의문이 있었고 그리고 팟패치가 작년 손실이 3,800억 원 규모였어요. 그러니까 예. 재무적으로 볼 때도 이 연간 수천억 원의 적자가 나는 이 팟패치를 인수해서 이거를 개선할 수 있겠어? 단기간에 수익성 개선이 가능할까? 현금을 지금 팟패치에 쏟아 부어야 하는 이게 쿠팡이 이거를 하는 것은 도박이 아닌가? 뭐 이런 이제 의문이 있었고 우려도 많았어요. 근데 김범석 의장이 팟패치 인수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주도했다고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네. 리더십 측면에서 글로벌한 관심을 받는다. 그래서 팟패치 인수 그다음에 사업 방향은 굉장히 중요하고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온라인 명품 중개 플랫폼 시장이 그 약간 침체기에 빠져들었고 그 결과 제가 알기로는 팟패치 자체도 약간 이용자 수가 상당 부분 줄어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전체 시장 규모가 조금 축소된 네. 상황인데 팟패치 이용자 수도 계속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데이터 분석 업체 네. 시밀러 웹에 따르면 팟패치 웹사이트 방문자 수가
재작년 2022년 월 평균 4천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월 평균 2,610만 명으로 한 35%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꽤 크게 줄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팟패치만의 문제는 사실 아니고요. 대부분의 글로벌 명품 플랫폼 업체들의 이용자 수가 크게 줄었어요. 경쟁사인 리스트, 마이테라사, 네타포르테 모두 줄었고요. 그들과 비교하면 그들은 거의 600에서 800만 명 사이니까 아직 2천만 명대인 팟패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 그 팟패치는 이제 그 재무 성과를 이제 별도로 공개하고 있잖아요. 그 실적이 어땠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팟패치를 제외한 실적을 이제 공개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쿠팡이 그렇게 하고 팟패치 실적을 공개하는 거죠. 사실 그게 팟패치 예. 실적을 보면 올해 2분기에는 6,200억 원 수준이었고요. 단기 순손실은 매출이 6,200억이라는 거죠. 2분기 매출이 6,200억 원이었고 단기 순손실은 1,450억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분기에 1,000억 원의 손실이 나는 건데, 팟패치가 이제 쿠팡에 인수되기 전에 작년 2분기 실적과 비교하면 매출은 19% 줄었거든요. 근데 단기 순손실이 61%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수익선이 일부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손실이 조금 감소하고 이용자 수는 여전히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인수 때보다 지금 조금 우호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예를 들면 미국 포브스에서 쿠팡의 팟패치 인수가 처음에 무리해 보였는데 올해 성과로 볼 때 쿠팡이 팟패치를 살리고 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쿠팡은 아예 이제 공개적으로 올해 팟패치가 조정 에비타 흑자가 날 것이다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쿠팡 CFO도 직접 이제 공개적인 자리에서 에비타 흑자 올해 난다 이게 확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팟패치 실적이 중요한 실적인데 올해는 이 목표를 좀 달성하려고 한다, 좀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팟패치 살펴봤으니까 그 다음으로 그 OTT 서비스인 쿠팡 플레이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쿠팡 플레이는 사실 매출을 독자적으로 내는 서비스는 아직 그렇죠.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이 나긴 하는데 아주 소규모, 그러니까 개별 구매, 우리가 VOD 서비스라고 하는 거기서 매출이 아주 소규모로 나고 있고, 쿠팡의 유료 멤버십 구독 유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용자 수는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재작년에 380만 명 정도 MAU가 나왔는데 작년에 480만 명으로 100만 명 정도 늘었고요. 이 작년 초에 웨이브를 이제 토종 OTT라고 하는 웨이브를 따돌렸고요. 작년 8월에는 610만 명을 넘으면서 이제 티빙도 이기기도 했습니다. 지금 올해 3월까지는 이제 티빙을 넘어서서 OTT 시장 2위다 이렇게 불렸고요. 근데 4월부터 이제 티빙이 프로야구 중계를 시작하면서 쿠팡 플레이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쿠팡 이제 티빙이 2등이 됐는데 100만 명 전후의 차이라서 사실상 이제 미미한 상태고 2위 경쟁을 지금 티빙과 쿠팡 플레이가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근데 넷플릭스 이용자가 줄고 있다 이게 조금 의미가 있는데, 넷플릭스 MAU가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 1,400만 명대에서 1,100만 명대까지 줄었어요. 그러니까 쿠팡과 티빙의 약진이 넷플릭스 이용자 수를 지금 뺏어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런 경쟁에 쿠팡 플레이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쿠팡 플레이가 이렇게 좀 이용자 수도 좀 늘리고 잘 나가는 데에는 그 아무래도 스포츠 콘텐츠의 영향이 좀 크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쿠팡 플레이는 스포츠 콘텐츠에 점점 힘을 주고 있어요.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증명을 했고요. 올해 이제 가장 큰 이슈가 이제 올해가 아니고 내년에 그 잉글랜드 프로축구 리그인 프리미어 리그 중계권을 쿠팡 플레이가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이제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쿠팡이 명확하게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이긴 한데 가져올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큰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제 업계에서는 이제 스포티비가 갖고 있던 이 중계권을 쿠팡이 가져오면 내년 하반기부터 쿠팡 플레이 이용자가 굉장히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영국 축구를 안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냥 손흥민 선수가 뛰는 경기를 쿠팡 플레이로만 볼 수 있다 내년부터 그럴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그러면 이제 쿠팡 플레이는 이제 티빙과 아주 치열하게 경쟁할 가능성이 높죠. 지금까지는 이제 4개의 신사업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근데 이 외에도 좀 약간 규모는 작지만 다른 신사업들도 있지 않나요? 쿠팡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속 벌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쿠팡은 이제 포스 단말기 사업도 시작을 했어요. 네. 쿠팡포스라는 브랜드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서울 일부 지역에서 포스기 사업을 출시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쿠팡이 온라인 결제 시장에 이어서 오프라인 결제 시장도 우리가 이제 침투하고 싶다 이런 거고요. 이제 현재는 쿠팡 이츠 가맹 업주들한테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토스가 비슷한 시기에 이제 영업을 시작했거든요. 포스기를. 그래서 토스와 쿠팡이 단말기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 포스기 사업 쪽에서는 아직은 뭐 유의미한 성과라든지 그런 건 없는 거죠? 아직은 굉장히 초기 단계로 알려졌고요. 예. 성과를 그렇게 내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포스기 그렇죠. 사업자들 영업망이 굉장히 촘촘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전통 사업이기도 하고 사실상 여기에 들어가는 작업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기 시장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서 기존에 있던 뭐 오케이포스, 포스뱅크 이런 그렇죠. 사업자들이 굉장히 막강합니다. 그리고 기존 포스기 사업자뿐만 아니라 뭐 테이블 오더, 예약 솔루션, 키오스크, 서빙 로봇, 공유 주방 이런 사업자들도 지금 포스기 사업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존 영업망을 갖고 있는 사업자들이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쿠팡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 겪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 외에도 쿠팡이 다른 사업, 뭐 쿠팡 파이낸셜이라는 법인을 만들어서 지금 대출 사업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아직은 뭐 눈에 보이는 실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뭐 정리하면 국내 이커머스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신사업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파페치와 쿠팡이츠가 지금 실적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예, 오늘 방송에서는 쿠팡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신사업들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신사업들이 전체 쿠팡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쿠팡의 신사업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아웃스탠딩 웹사이트에 이에 대해서 잘 정리한 기사가 있으니까 그 기사를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저희 아웃스탠딩 쇼에서는 IT 테크 업계의 최신 이슈에 대해서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